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 연구소 공공정책 그 연구하는 중도 우파의 띵크탱크의 정책국장입니다. 경제정책국장이죠. 마이클 스트레인 씨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피니언을 썼는데 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 경제정책은 비슷하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썼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지 된다 하는 컬럼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뭐 산발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다르지 않게 보는구나.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뭐 큰 그림을 한번 들어둬서 나쁠 것은 없다 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굉장히 다르지만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부한다. 신자유주의 같은 거, 레이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자유, 기업에 많은 것을 뭐 부여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두 사람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수십 년 동안 이어왔었던 이런 것을 트럼프나 바이든은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기업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 이 두 사람은 정부 계획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뭐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 경제적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 버몬트가 지역구인 버니 샌더스와 통하는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크게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시장의 결과, 자유시장, 이 체제에 덜 의존한다. 레스 의존한다. 그런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뭐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뭐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대세였었잖아요. 이 대세를 거슬러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건 뭐 미국 우선 보호주의 그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하면은 로널드 레이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들을 칭찬하는 것. 그래서 딱 그 마지막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의 국민, 우리의 힘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다 끌어오기 때문이다. 이민의 중요성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끌어와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발전을 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뭐 미국의 피에 오염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불법 이민을 중심으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난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민자들과 또 이민자에 의존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좀 예전보다는 덜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바이든을 지지했었던 사람조차 놀라게 한다. 이번에도 이제 통과되진 않겠지만 국경도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면 내가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라고 전에는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약간 중도 우파 성향의 이런 그 경제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할 것은 뭐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은 나쁘다. 이건 저기 민주당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기준을 바이든 대통령도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주어 왔었던 경제계의 자유 같은 것을 규제 쪽으로 많이 이제 돌리고 있다. 무슨 뭐 독점 금지법 같은 정부의 규제, 또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치적으로 해를 준다, 해를 주는 기회를 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런 모든 뭐 트럼프나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기업이나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관세죠.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되면 관세 엄청 물릴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장담 내지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물리면은 국내 제조업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제조업체도 그렇고 뭐 원료를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관세를 높이면은 그 관세를 대통령은 계속 뭐 중국에서 무는 거다라고 하지만,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 무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멕시코에 장벽을세면 그 돈을 멕시코가 낸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미국이 내는 거죠.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내니까 제조업체도 이제 생산에 그 원료를 수입하고 할 때 그 중간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을 하잖아요. 프랑스의 뭐 와인을 우리가 관세를 엄청 그 당시에 높였다 하면은 프랑스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보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소비자들은 그럼 수입 재료로 만든 물건을 비싸게 사야지 되고, 수입품 자체도 비싸게 사야지 되고,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뭐 결국은 제조업 같은 것도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 이제 이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이 되던 모두 또 미국의 장기적인 그 재정 불균형 같은 것 있잖아요. 뭐 돈이 우리가 계속 적자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진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장기 이 빚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죠. 메디케어. 여기에 대해서 좀 지출을 줄인다던가 하는 것에는 두 사람 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그 공화당 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미국은 개인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책임이 있도록 기대를 해야지만 되는 나라입니다. 책임을 져야지 된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뭐 책임지자 하면은 어느 부분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희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희생에 따른 뭔가 책임을 조금씩 짐으로 인해서 더 큰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은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뭐 개인적인 책임을 좀 지게 물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누구를 이게 왜 그래? 뭐 적자 나는 것도 메우려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이민자들이 잘못이야. 그런 불만과 피해 의식과,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계급 간의 분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회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왜 경제를 말하면서 사회를 말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2024년도 올해에 정치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 경제계도 정치가 불안정하면은 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 경우 이것도 부정선거다 하면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고, 또 선거 캠페인 내내 인종과 계급에 대해서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노력, 그로 인해서 이제 화난 사람 다 나에게 모여라 하는 그 노력 덕분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제동맹 약화시키고, 심지어 나토에서는 뭐 탈퇴할 가능성도 높고, 추가 법인세를 또 인하하는 거, 기업에 대한 세금을 또 내려줄 수 있죠. 지난번 임기 때 썼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환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추가로 세금을 깎아받아서 좋은 그 부분과 굉장한 대규모 국내외적인 불안정,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도요, 너무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위험해지면은 절대로 우리 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어.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트럼프가 뭐 세금까지 이렇게 또 깎아줬는데 그건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 없는 성장은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재계가 이미 고개 숙이기 시작하던데요. 고개를 숙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기업 지도자들이 마치 칼럼니스트처럼 모든 사회 발전에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트럼프의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을 멈춰야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비즈니스에 사업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야지 됩니다. 어디 가서 사회 문제로 아부할 게 아니라 정권에 비즈니스에 해를 주는 것에 목소리를 높여야지 됩니다. 2016년, 2020년을 우리가 쭉 겪어오면서 보호주의 그런 것들이 또 공격적인 규제 이건 이제 또 어느 정도 민주당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호주의는 좀 트럼프에게 더 가깝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많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사회에서 기업인들이 예전 같으면 기업은 기업만 돈만 벌고 정치는 정치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도 사회에서 자신들이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옹호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뭐 미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또 남아 돌면 광에서 인심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빈곤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러려면은 정책이 올바라야지 되는데 이분은 중도 우파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지명 경쟁 시작됐고 이분은 니키 헤일리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나 바이든의 경제 정책보다는 뭐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당선된다 해도 그가 막 말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온순하게 온건하게 경제를 집행할 수 있고 반면에 뭐 바이든의 경우는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 임기보다 또 더 기업에는 약간 친화적일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 정도의 편안하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당도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이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어느 정당도 분명하게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치인을 지원한다던가 개별적인 공직자, 어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경제에 대한 그 어떤 그 서클 같은 것을 그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기업의 가치, 뭐 자유, 가치 이런 것을 이어나가고 입증해야지 된다.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그런 그 마이클 그 스트레인이라는 전문가의 글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또 반면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그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기업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100%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두면 탐욕, 그리드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온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